내릴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사람들이 아마 손님분들께 좀 일찍 오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멜버른 사람들이 비 와서 우산을 쓰지 않는 모습을. 특히 남자들이 우산을 쓰면요, 너 설탕이냐? 우산 맞는다고 누가 호들갑 떠지 마,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저도 호주인들과 올리기 위해서 저도 우산 안 쓰고요. 물론 와장 층층 내릴 때는 씁니다. 하지만 찔끔찔끔 내리는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멜버른 사람들은요, 반팔 반바지도 있고 패딩에 꽁꽁 싸맨 애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요, 꽁꽁 싸맨 애들은 아침에 나오는 애들이고요, 반팔 반바지들은 낮에 나오는 애들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멜버른 사람들은 가방에 조그마한 바람막이, 여성분들은 조그마한 우산을 넣어 다니는 문화가 있어요. 항상 가방들을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멜버른은 비가 계속 왔다 말았다, 그리고 햇빛이 정말 강한 나라잖아요. 피부암 발생률 1위 국가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선크림 안 하신 분 많아요. 안 하시면요, 확 늙으시고요, 피부암이 확 생기십니다. 제가 실제로 초반에 선크림을 안 발랐어요. 호주인들이 뭐라 안 발랐냐 이러면서 나 원래 안 발랐는데 너무 크레이지라고 물어봐요. 너 미쳤어? 라고 할 정도로 꼭 발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에는요, 멜버른에 돌아다니다 보면 길거리 위에 인도 가림막이 있어요. 햇빛 가림막. 그거 자외선 방지랑 비방지예요. 근데 김지민 가이드니 없는 것도 있던데요? 라고 하면요, 없는 거는 법이 제정되기 전에 생긴 건물들, 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오늘 투어 내내 주변의 건물들을 바라보시고 똑같은 건물 있으면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 건물은 허물어야 됩니다. 빅토리아주법상 같은 건물을 짓는 건 안 돼요. 빅토리아주는 건물에 엄청 예민한 예술의 도시, 예술의 주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들 멜버른을 오셨으면 트램을 한번 타보셨나요? 네. 안 타보신 분들 있을까봐 말씀드릴게요. 멜버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트램의 도시입니다. 손님분들이 들고 있는 핸드폰을 눕히면 직사각형 구조로, 그게 시티 모양이에요. 시티 모양이 있네야서는 다 트램이 무료예요. 시티에서 벗어나면 돈 내야 됩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벗어났을 때 걸렸다, 벌금은 295불입니다. 벌금이 엄청 세요. 그래서 손님분들께서도 되도록이면 밖에 나가지 않으면서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약간 이게 문제예요. 근데 트램이 2015년도부터 무료가 되었는데, 솔직히 직사각형 구조에서 타다가 한두 정거장만 더 가면 되는데 5불 찍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안 찍고 한두 정거장 가요. 한두 정거장 가다 보니까 또 한두 정거장 가면 또 찍기가 아까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트램이 안 찍는 문화가 생겨버렸습니다. 70%가 거의 안 찍어요. 그래서 약간의 골칫덩어리, 얼마나 골칫덩어리냐, 매년 80억씩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김지민 가이드님, 트램 기사님들이 안 잡나요? 트램 기사님의 의무는 손님들이 원하는 것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거지, 찍든 안 찍든 건 자기 업무가 아닙니다. 우리 기사님들의 연봉은 1억이에요. 그럼 검사 신는 분들 어떻게 하냐? 입구당 한두 명씩 타요. 모든 입구에. 그리고 카드를 검사하거나, 혹은 정류장에 숨어 있다가 내리는 사람들 보고 카드 줘봐 하면서 검사됩니다. 그럴 때 벌금을 내요. 자, 우스갯소리입니다. 지금부터 김재민 가이드가 아니라 멜버른에 사는 김재민 친구, 동생, 조카로 생각하시고 재밌게 들으시면 돼요.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탈 때 내리시면 돼요. 탈 때 내리시면 안 잡습니다. 그리고 정류장에 숨어있다 비가 마르겠나, 다시 타면 돼요. 어떻게? 아차, 잘못 내렸다, 이러면서 타시면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핸드폰 하다가 갑자기 겁산 사람 오는 순간 내 앞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맞아요, 퍼펙트.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는 못해요. 근데 I don't speak English는 기가 막히게 배웠어요. 하는 순간 영어 할 줄 아는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어떤 방법이냐? 하늘 바라보세요. 그 사람이 말 건데. 그거 이거 바보같이 있으면요, 야, 가 이럽니다. 일단 바보같이 해야 됩니다.
우습게소리였고요. 진짜 가시면 300불이 통장에서 빠져나갈 겁니다. 네, 사실 좀 착해요. 손편지 쓰면 한 번은 봐줍니다. 손편지 용은이 얼마나 담경내가 중요하지만요. 제 투어에는요, 지금은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실 거면 다 같이 주무셔야 돼요. 반은 주무시고 또 반은 깨고 이러면요, 가이드가 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다 같이 잘 때 제가 타이밍을 드릴게요. 이제 잘 때 됐는데 싶으면 제가 기사님한테 히터를 온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히터를 틀면 손님들이 스르륵 다 같이 주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실망한 사람도 있었고 젊은 사람이라 좋아하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저 그렇게 나이 많지 않습니다. 자, 멜버른은 코로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호주도 많이 받았지만 여기는 주마다 법이 달라서 코로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주가 빅토리아주 멜버른입니다. 코로나 영향을 3년 동안 받아서 가이드들이 그만두고 서비스직, 호텔 서비스직이 정말 답답하다시는 분들도 몇 명 계실 거예요. 그분들도 기존에 있던 호텔 한 대 다 나가버렸어요. 멜버른은 지금 서비스직이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이드들을 끝나고 가이드를 하고 싶으면 호주로 특히 많이 오고 특히나 멜버른이 대표적인데 이제 코로나 얘기하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멜버른이 코로나 영향을 타격이 세게 받았냐. 3년 동안 받았어요. 근데 우리 손님분들께서 코로나 지원금을 많이 받으신 분은 한 100만원 받으셨을 거예요. 멜버른은요 7개월 동안 한 번 걸렸으면 매주 750불이 줬습니다. 매주 750불이 줬어요. 돈을 정말 많이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멜버른은요 돈이 없어서 지금 경찰들이 바빠요. 지금 세금을 엄청 걷어들이고 있어요. 맞아, 재밌었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 시절 저는 그때 군인이라서 없었지만 맞아, 그때 왔었어야 됐는데 그 당시 시험하였습니다. 호주는 원룸이라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한 집에 모든 사람들끼리 한 방식들에서 사는 집들이었는데 그 집에서 한 명만 외출하게 해주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외출해서 먹을 걸 사와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좀 근본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 그 멜버른은 우리나라도 정말 그 무슨 설탕해가지고 이렇게 달고나 라떼 만들고 그런 재미난 거 많이 했잖아요. 멜버른도 똑같이 그런 문화가 많았어요. 어떻게 집에서 시간을 재밌게 보낼까. 그래서 게임 문화 엄청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캥거루. 혹시나 얘기하는데 가이드 경력은 2년 넘었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렸어요. 도착 가게는 2분 남았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2분이 어떻게 아실까 해서 생각 중입니다. 주변에 나무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 유칼립투스 나무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유칼립투스 나무잎은 각각류처럼 껍질을 벗으면서 속이 단단해지면서 높게 자라는 나무예요. 심지어 반대쪽은 번개가 정말 많이 맞아요. 왜? 유칼립투스가 정말 높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번개 맞는 숲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거 호주에서 로또를 만약에 당첨되시면 영주권이 나오는데 오늘 로또가 100억이래요. 170억인가 그래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오늘 꼭 구매를 해서 영주권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에 검색해서 투어볼
호주 파워볼 검색하셔서 재미로 8불 정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구매돼요. 살까? 확률적으로 팔불. 지금 말이 돼. 8불에서 1등 하면 100억이야. 그 말이 돼요. 영주권 나왔네. 영주권이 뭔데요? 여기서 살 수 있네. 뭐하러 사자. 한국이 더 좋아. 그리고 호주에 궁금한 거는요, 언제든지 난 지금 사장님한테 질문하기 좀 부끄러우니까 잡아주세요. 따로 와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이쪽만 잡아. 아니면 나는 자신감 있게 손들어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질문해주면 투어가 좀 더 재밌고 저는 손님들과 대화, 의사소통하는 투어를 상당히 좋아해요. 궁금한 거 쓰고 왔어. 저는 요즘 가이드들의 힘든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께서는 가이드가 마이크 잡는 걸 싫어하네요. 후기에 실제로 가이드님 좀 조용히 좀 가세요 이렇게 얘기 달리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약간 궁금하고 호기심 많으신 분은 가이드가 너무 말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어디 장난을 맞춰야 될지 잘 몰라요 지금. 그래서 질문이 많으면 제가 말을 많이 할 거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아 이번 투어는 좀 조용한 투어를 원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데서는 왈라비 나옵니다. 캥거루. 실제로 왈라비들랑 캥거루들은 무리 동물이에요. 한 마리가 보이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친구들은 야행성이에요. 자는 모습을 대부분 보게 될 거고. 근데 오늘 동물원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은 야행성이 아닙니다. 왜? 손님들이 먹이를 낮에만 줬기 때문에 밥 먹으려면 뛰어다녀야 돼요. 심지어 배고픈 캥거루는요 우리가 안 가도 돼요. 자기들이 뛰어가지고 옆에 있을 거예요. 먹이를 먹으려고. 캥거루를 오늘 뭐 설명을 미리 해드리자면 동물원에는 새끼 캥거루 뱃속에 어미가 들고 다녀요. 그 새끼를 만져도 됩니다. 먹이를 줘도 돼요. 그리고 꼬리만 안 밟으면 됩니다. 꼬리만 뭐 만지고 쓰다듬고 나는 옷이 더러워져도 좀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안고 찍으셔도 돼요. 네, 들어서 안으라는 게 아니라 셀카고 정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서 그리고 찍지 말고. 흰색깔 캥거루가 있어요. 네, 알비노 캥거루라고. 흰색깔 보셨어요? 네. 맞아요. 흰색깔 캥거루도 있고요. 포도밭인데 포도들이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수확하는 시기가 아니고요. 보통 이 와인 농장은 한 30만 톤 정도 됩니다. 와이너리 와봤어? 근데 와이너리 가봤지? 가봤지? 어차피 이거 음악 나온가? 와이너리 가봤지? 아빠랑 바꿔